안녕, 야오예요. 오늘은 독일 학생, 한국 학생이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독일 학생을 만나게 될 기회가 올해 5월에 있었어요. 랩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랩 로테이션을 하는데 슈누펜슈투디움이라고 그 대학에서 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그 대학에 직접 찾아와서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직접 수업도 들어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대학에 가기 전에 전공을 정하기 전에 그 전공이 정말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진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누피드를 만나게 됐는데 약간 겁이 났어요. 저는 어린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보다는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린 친구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해외 생활도 많이 좀 해보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사람을 대하는데 좀 꺼림이 없거나 약간 그런 그게 있는 게 사실인데 어린 학생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폐쇄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학생들이 어떻냐고 많이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니는 한국 학생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 학생은 좀 일단 좀 조용하고요. 조용하고 좀 약간 수줍음 많고 그 다음에 그 학생다운 느낌이 있는 게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학생이라면 당연히 교복을 입겠고 그래서 슈누펜 슈투디움에 온 독일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실험을 슈누펜 슈투디움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김나지움에 아직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만났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학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내년에 다시 오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완전 슐러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슈투덴틴이 있고요. 슈투덴트가 있고 그다음에 슐러가 있는데 이거는 대학생, 우니버시테트나 파호슐레 같은 호슐레에 다니는 어, 대학생들을 슈투덴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슐러는 합슐레, 그다음에 김나지움, 레알슐레, 뭐 베르프슐레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을 슐러라고 해요. 완전 슐러인 애들은 아니었지만 전부 다가 독일 학생들은 어떨 것이다 라는 걸 알고자 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독일 학생들은요. 그 학생다움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참가했던 참가자는 굉장히 엄청나게 막 이렇게 눈을 빛내면서 굉장히 멀끔하게 생긴 남자였는데 되게 진중한 태도로 너무너무 진중한 태도로 진짜 너무나도 내가 설명하는 뭔가를 진짜 주의해서 듣고요.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내는 게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막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로 공부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학생이었고요. 두 번째 왔던 학생은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학생이었어요 정말로. 근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좀 굉장히 매사에 성실하지만 왔는데 이제 글 쓰고 하는 실험인데 손가락을 부쉈어요. 새끼 손가락을 부숴가지고 아 너 글 써도 되냐 그러니까 된대요. 그러면서 한 페이지 가득을 진짜 실험 참가자 중에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원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쓰지 말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은 진짜 막 약간 going my way 스타일, going my way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가 실험 영어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어 같은 거를 모르면은 독일어로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 안 그래도 그럴 거였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막그 약간 제가 약간 기에 눌렸어요. 그런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느낀 느낌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면은
개인이기 전에 학생다운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학생들은 만나보니까 학생이기 이전에 개인인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까? 보통 이제 한국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대학생들을 상대할 때와는 다른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근데 독일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런 공통적인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언제나 생각했던 거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그 학생이라는 특성도 학생이니까 이러이러저러 해야 한다. 학생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학생이니까 단정하게 다녀야 되고, 학생이니까 남자친구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니까 뭐도 하면 안 되고, 학생이니까 뭐도 하면 안 되고, 학생이니까 뭐를 해야 하고, 학생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이기 전에 학생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우리나라랑은 교육이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뿐더러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만 해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근데 독일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요새는 오후 수업이 있다고 해요. 오후 수업이 있는데 이제 한 10년 전?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12시 1시면은 이제 집에 가서 집에서 밥 먹고, 독일은 급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독일은 급식이라는 게 없어요. 오후 수업을 해도 시내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돌아오는 식이라고 해요. 독일은 단체 행동을 무서워해서 급식이 없다는 글을 어디서 읽었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독일에서 급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보내기보다는 개인으로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학교에 하루에 뭐 많아봐야 6시간 이렇게 머무르는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자기 시간이잖아요. 자기가 활용해야 되는 자기 시간? 독일에서 학생이라는 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은 분데스란드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독일이 몇 개는 있으면 이게 주가 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기사는 학생이 숙제에 걸리는 시간을 제한을 하더라고요. 숙제는 주 몇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새로운 법으로 제정이 됐다고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숙제 많이 내주려고 찾아가서 이제 선생님들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숙제 많이 내주면은 좋아하고, 그런데 독일의 어떤 주에서는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는 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런 법안을 만든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다움이라는 게 정말 허구의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다움. 저는 학생다움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물론 그 나이대에 따른 그런 특성들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같은 인류인 한은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인데, 예를 들면 뭐 뇌 발달 같은 거는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발달을 할 거고,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두엽이 성인에 비해서 전전두엽 이쪽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고, 인간의 뇌는요 끊임없이 발전을 하는데, 전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까지 발달을 하는 부위여가지고, 이 부위는 거의 한 21살 때까지 기본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전전두엽이 뭐를 컨트롤하냐면은 충동, 감정 같은 거에 충동을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전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충동을 조절을 못하거나 약간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약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뇌에 기초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적인 특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넘어서는 있잖아요. 어떤 세상을 접하는, 세상을 대하는 개인의 특성이라는 게 학생이라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학생이라는 스테이터스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세상에 학생다움이라는 게 있는 걸까? 그 만들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독일 학생들을 보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어쩌면 학생다움이라는 게 보여지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모습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보는 학생 개개인이 아니라 바깥 외집단에서 혹은 내가 어른으로서 그 애들과 다른 어떤 존재로서 바라볼 때 그 아이들에게 학습된 공통적인 태도, 그 아이들이 행동하도록 요구된 어떤 행동 방식일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학생다움이라는 건요. 근데 이런 학생다움, 이런 그 한국적인 예의는 어떤 사람에게 잘 대해야 한다,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이상의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어른이라면 너무 강하게 내 주장을, 내 의견에 피력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쩌면은 학습된 것이 아니었나. 정말로 학생다움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아, 참고로 독일 학생 많이 본 건 아니에요. 한 9명 봤어요. 근데 뭔가 저한테는 그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생 새내기들은 꽤 많이 봤는데, 근데 새내기랑 이제 아직 학생이 안 된 학생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학생과 독일 학생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꼴랑 9명을 보고 느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